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전학 강연하다가 초음파 강의 오랜만에 했는데 이렇게 대내 손에 오래 다닌 것 같습니다. 30분 만에 강의하라고 강의 제목 주신 서울지회장. 근데 제가 그 유전학 강의는 항상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해서 점점 강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내손에 사실 30분만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드라인 아노말리, 포스트 아노말리, 콜티컬 디벨롭먼트 말포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이영주 교수님께서 이 콜티컬 디벨롭먼트하고 관련된 거 노말하고 관련된 거 많이 강의를 해주셨어가지고요. 요거 빼고 미드라인 아노말리와 포스트 아노말리 이거 주제로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녹화하고 강의 슬라이드가 조금 다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함께 요청하시면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인 아노말리입니다. 콜포스 캘로즘은 되게 중요한 구조입니다. 미드라인 아노말리에서. 그래서 콜포스 캘로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좌우 방구를 가로지를 가장 큰 화이트 매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콜포스 캘로즘이 아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쪽에서 뒤쪽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제놈에서 시작해서 바디 스포레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 앞쪽에 있는 로스트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셜 콜포스 캘로즘 이제 파셜 그 ACC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보통은 없어지는 부분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발달 과정이 그렇게 되고 이런 형성은 8주에서 12주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2주 넘어서부터 이제 크로스 하게 되고요. 18주에서 20주가 되면 이러한 콜포스 캘로즘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음파 볼 때 루틴하게 사실 콜포스 캘로즘을 보는 건 아니죠. 저희가 보는 거는 카보세툼 펠루시즘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보세툼 펠루시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툼 펠루시즘이 생기면서 이 안에 플루이드가 가득 찬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P는 빠르게 보면 16주부터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8주에서 37주에는 항상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SP와 콜포스 캘로즘이 같이 가는 이유는 그 발상학적으로 같은 데서 결합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어지면 이제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SP가 보인다는 거는 콜포스 캘로즘의 인테그리티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이지니스 오브 콜포스 캘로즘 보통 이제 발생빈도 한 1000명당 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지니스 오브 콜포스 캘로즘은 이 콜포스 캘로즘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콜포스 캘로즘 형성에 마이크로틴 이론이라든지 멀티플 그라이셀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게 디스럽션 되는 게 에이지니스 오브 콜포스 캘로즘이고 이 전체가 디스럽션 되느냐 아니면 부분이 디스럽션 되느냐에 따라서 컴플리트 파셜 에이지니스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ACC가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제네틱, 인펙션, 바스큘러, 톡식, 제네틱 원인이 이런 원인들이 있고요. 알코올이 되게 중요하게 이런 디스럽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CC 초음파를 진단하는 거는 이 미드 사지탈 플랜에서 이 콜포스 캘로즘이 없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다이렉트 사인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보면 에이지네시스 오브 콜포스 캘로즘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가 항상 미드 사지탈 플랜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사인으로 ACC를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콜포스 캘로즘이 없게 되면 이 코로나를 비해서 보시면 콜포스 캘로즘이 없으면 좌우를 이렇게 커넥션하는 너브 파이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터헤미스페릭 피셔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서드 벤트리클 올라오면서 라테럴 벤트리클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옆쪽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다이렉트 사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좌우를 넘어간 너브 파이버가 없어지면서 어버런트한 앞뒤로 이렇게 지나가는 너브원들이 포스트 원들이 생기면서 이 라테럴 벤트리클의 미디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테럴 벤트리클 미디얼 월이 패러럴하게 생기게 되죠. 그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으로는 CSP가 없고 그 다음에 서드 벤트리클 엘리베이션 되어 있어서 하이퍼 에코이크한 서드 벤트리클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테럴 벤트리클의 미디얼 월이 이렇게 패러럴하게 보이면서 앞쪽은 라테럴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이 사이가 넓어지고 그 콜버스 캐로즈의 그 포스처럴 커미션이 없어지면서 뒤쪽을 이렇게 넓어지는 이제 콜버세팔의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앞쪽에 CSP가 없으면서 서드 벤트리클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초음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버세팔리도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이제 ACC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뷰에서 조금 다시 보면 코로나 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헤미스피어의 프레셔가 넓어지면서 CSP가 없으면서 라테럴 벤트리클의 프론털 혼이 슈프리어 라테럴로 바뀌게 되면서 이 브루스혼 이런 사슴이나 이제 소 같은 그런 머리에 뿔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브루스혼 오피러스를 보인다고 되어 있고 서드 벤트리클 올라오면서 서드 벤트리클에서 라디에이션하는 자이스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름의 힘 이렇게 빛처럼 햇빛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 선버스 자일이 뭐 헤어리 미드라인 이런 식으로 자이스 패턴도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도 ACC의 다이렉트 사인입니다. 저희가 클로드플로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는 페리페러스 아테리가 콜스크림을 쭉 따라서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ACA가 앞쪽으로 가게 되고 이 페리페러스 아테리가 보이지 않는 어브노멀한 패턴의 이제 클로드플로 소견도 이 다이렉트 사인으로 ACC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적인 사실 ACC 진단은 어렵지 않으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CSP를 항상 보잖아요. 이렇게 CSP가 보이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4개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상으로 진단받았던 경우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신가요? 4개 없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정상입니다. 셋, 넷. 설마 제가 어브노멀만 하진 않았을 텐데 여하튼 네, 다 아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 CSP는 모양도 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CSP 모양 직사각형, 그다음에 박스라이크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 자체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뭐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게 굉장히 짧고 와이드하고 근데 굉장히 정사각형처럼 좀 모양이 이 기본 정상적으로 보였던 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였다고 해서 다 파셜 ACC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셜 ACC로 보였던 환자들의 그 CSP 소견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셜 ACC, 이런 CSP 모양을 보시고 보통은 CSP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모양도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이시면 우리가 파셜 ACC도 좀 고려를 하고 미드사이즈 플레이를 좀 잘 잡도록 노력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셜 ACC는 그 컴퓨터 캐럿이 일부가 없는 걸 얘기를 하고 보통은 스플레이는 뒤쪽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로스트가 없는 쪽도 있지만 보통 스플레이는 쪽이 없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셜 ACC 진단 아까 말씀드린 미드사이즈 플랜을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굉장히 잡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제 스플레이눔이 없어서 이 두 개의 에코제닉한 라인 사이에 뒤쪽으로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멀하고 봤을 때 확실히 뒤쪽이 좀 잘리고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플라스틱 콜플라즈즘은 사실 파셜 ACC보다 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사진도 포스트네이탈의 네오네이트에서 확인됐던 경우고 네오네이트는 콜스캐로즘이 한 부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바디와 스플레인 사이에 이스모스라고 좀 좁아진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이영주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레퍼런스 밸류에 비해서 두께가 얇으면 하이퍼플라스틱 콜스캐로즘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파셜 에이제네시스, 뭐 하이퍼플라스틱 콜스캐로즘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파셜 그 진단을 할 때 이런 CSP 아까 모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셜 ACC로 진단됐던 71케이스에서 CSP 모양으로 됐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인다이렉트 사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서드벤트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뭐 콜포세팔리가 있다든지 이런 인다이렉트 사인이 없는 아이솔레이트 파셜 ACC 같은 경우에 어브노멀 쉐입을 보였던 CSP가 토탈 23케이스 중에서 12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브노멀 쉐입도 굉장히 파셜 에이제네시스를 우리가 의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어브노멀 쉐입이라는 거는 CSP의 길이가 위드스보다 작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그러면 CSP 레이쇼가 파셜 ACC의 어떤 마커가 될 수 있느냐라고 또 연구하는 결과가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멀 사이즈 코르퍼스 캘로즘일 경우에 CSP 레이쇼가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AP가 더 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1.5 이상이면 조금 노멀에 대해서 어슈런스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것보다 좀 밑으로 떨어지면 확실히 파셜 ACC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쇼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쉐입이 어브노멀하거나 이런 레이쇼에 문제가 있으면 미드 사이드 플라인을 잡아서 콜스 캘로즘이 네 파트로 잘 분류가 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CC 진단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브레인하고 관련된 거는 뭔가 발달 지연이라든지 애가 공부를 못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CMS 아노말리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희 상담이 어려운 아노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C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반기형 유무입니다. 동반기형이 없는 경우에는 컴플리트 ACC도 70% 정도는 노멀 뉴로 디벨롭먼트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파셜 ACC 같은 경우는 한 76% 정도 노멀 뉴로 디벨롭먼트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소시에이트 아노말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이솔레이트라고 산 전에 진단을 했지만 한 15% 같은 경우에 나중에 태어났더니 동반기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ACC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태어나서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언급을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C가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저는 20주에서 22주에 CSP를 보게 되는데, 그 CSP가 안 보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콜버스 캘로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 사이트탈에서 콜버스 캘로즘이 보이면 그냥 우리 폴스 포지티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콜버스 캘로즘이 안 보이면 이제 관련된 아노말리가 또 있는지, 이게 CNS 관련된 것만 찾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스트럭처 아노말리도 당연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노말리 여부에 따라 상당히 조금 달라지고, 네거티브,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카운셀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앱센트 septum pellucid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까 여기 이제 콜버스 캘로즘이 있고 이 밑에 그 CSP가 있습니다. 이 septum pellucidum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게 이제 앱센트 septum pellucidum입니다. 이거는 미드라인 인덕션이 페일러하는 마커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포닉스가 이렇게 퓨전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래가 W처럼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얼 뷰로 보시면 이 안티리어 혼이 이렇게 퓨전이 되면서 포닉스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앱센트 septum pellucidum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septum optic dysplasia랑 그런 사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앱센트 septum pellucidum을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이런 아트라멘트 플로탄 폰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septum이 없고, 그리고 이 포닉스가 퓨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랫 레벨에서 포닉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 포닉스 퓨전되지 않은 거 얘기 드리는 거는 뒤쪽에 가서 로바홀로 프로센세팔리하고 DDX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뷰까지 좀 잘 잡아서 로바홀로 프로센세팔리도 같이 감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이런 앱센트 septum pellucidum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septum optic dysplasia, LCC들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동반될 수가 있고 홀로 프로센세팔리에서도 사실 동반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셉토 옵틱 디스플라지아는 굉장히 드문 말포메이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 눈에서 나와서 옵틱 너브가 한쪽에서 옵틱 키아즘이 되고 뒤쪽으로 해서 옵틱 트랙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옵틱 너브를 초음파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 전에. 그래서 옵틱 키아즘의 그 레퍼런스 밸류보다 이제 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옵틱 너브 트랙의 다이아미터를 대해서 작으면 이제 이런 셉토옵틱 디스플라지아로 의심을 할 수 있죠. 산전의 진단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 MRI 보시면 여기가 정상이고요. 여기가 하이포플라스티가 옵틱 너브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걸 산전의 초음파를 보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계속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옵틱 키아즘에 매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수치를 계속 레퍼런스 밸류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작으면 SOD를 좀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레퍼런스 밸류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있고요. 노멀일 때 사실 볼 필요는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앱센트 세트 페르시즘이 있을 때 이 S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니스가 애가 태어나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으면 이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홀로프로센세팔리입니다. 홀로프로센세팔리도 이제 드문 커제이터 프라임 말포메이션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방구가 불완전하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말포메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분리가 안 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A로바는 전체, 세미로바는 뒤에만 분리가 되고 중간부터 좀 앞쪽까지 분리가 안 되는 경우고 로바는 중간까지가 분리가 되고 앞쪽에서 퓨전되어 있는 경우 이제 로바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A 로바가 제일 안 좋고 로바가 그나마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A 로바 홀로프로센세팔리는 사실 12주에 다 진단을 하시죠. 그래서 가장 시병 홀로프로센세팔리고요. 그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크로모적 아노말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꼭 제네틱 스터디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레브럴 헤미스페어가 거의 전체에 다 세퍼레이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보통 이제 미드라인 그 퓨전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보시스라든지 이렇게 사이클로피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페이션 아노말리가 동반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 이렇게 퓨전이 돼 있고 모노메트리크 있고 해서 이거는 엔지 초음파 볼 때 놓치면 안 되는 아노말리입니다. 근데 가장 덜 심한 로바 홀로프로센세팔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앞쪽이 퓨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이 중간까지는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데 프론탈 코텍스에서 퓨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CSP가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의심하게 되는 클루가 되고 그렇죠. 이제 DDX 해야 되는 질환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볼 때 약간 이 앞쪽이 뭔가 지금 잘 안 보이는 이제 엑시얼 뷰를 보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바 홀로프로센세팔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뷰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영주 교수님 노말 사진 좀 기억하시면 이 프론탈 로비의 그러니까 인컴플리트한 세퍼레이션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셉트펠루시즘이 없어서 이제 이 퓨전되어 있는 걸 보이게 되는데 이 라테랄 프론탈 혼이 약간 아까랑 다르게 이제 디미네이티브 된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셀리세트 펠러시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 포닉스가 퓨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로바 홀로프로센세팔리는 퓨전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죠. 샤프하게 하나로 이렇게 퓨전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DDX에 할 수 있는 감별 포인트이고 그리고 콜브스 켜줌이 약간 애매하게 보이지만 디스몰픽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리칼스 아테리에 저희가 그 주행을 봤을 때도 잘 안 보이고 어그누만한 패턴의 ACA의 주행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로바 홀로프로센세팔리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마치
마치 이 CSP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윗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서드 벤트리클하고 라테럴 벤트리클의 바디가 이제 퓨전되어 있는 이런 양상들의 총사진 보기 때문에 로버블루세팔리가 굉장히 정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단하고 의심하는 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돼도 클루가 하나가 또 CSP이기 때문에 CSP는 잘 보시고 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한 레벨에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버블루세팔리 예후 보시면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일드한 타입은 임상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로세팔리나 디벨롭먼트 딜레이가 네오네트 시기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서바이벌하는 70%에서 DI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하이포살라믹 디스펑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는 시저 디소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이제 홀로프로세팔리 중에 그 좋은 형태의 그런 타입이긴 해도 약간 그 CNS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노시스의 컴플리케이션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일드한 타입은 예후가 좀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로가 프로세팔리는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퓨전되어 있는 데가 프론탈하고 파리에탈로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바이딩 되어 있긴 한데 그게 브레인의 뒤쪽 부분만 디바이딩 되어 있는 그 아노말리가 세미로가 프로세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보시면 프론탈 로브이 퓨전이 되어 있고 모노벤트리클이고 그렇지만 에일로가 홀로프로세팔리하고 다른 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노말 세레벨룸과 시스터나 마가 뒤쪽으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에일로가 홀로프로세팔리하고의 간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티어 포스 아노말리입니다. 포스티어 포스 아노말리 제가 강의록에는 안 넣었었는데 이 버미안 디스제네시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레브럴 버미스가 일부가 좀 완벽하게 아니면 일부가 이제 에이제네시스가 된 거를 버미안 디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일찍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미스는 계속 디벨롭을 하기 때문에 24주까지 디벨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뭐 18주나 20주 때 일찍 진단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세레벨 플랜에서 버미스가 위쪽은 마치 노멀하게 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버미스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버미안 디스제네시스, 버미안이 잘 발달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대뇌와 소뇌를 가로지르는 그런 텐토리움이나 그 사이너스가 융합하는 이런 토큘라 부분이 위쪽으로 위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말 토큘라 포지션을 사지탈 플랜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포스티포스 아노말리는 이 사지탈 플랜 뒤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잡기 어려우시면 그냥 2D를 잡기 어려우시면 3D를 쓰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방법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버미안 디스제네시스 예후는 굉장히 다양한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솔레이트하게 아랫부분만 없는 경우에는 아웃컴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페리어 범의 에이지네스로 진단을 했는데 나중에 태어났더니 정상 그 노말 포스트네이탈 MRI 소견을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버미스는 계속 디벨롭하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테이션이나 클로즈가 나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서 진단 아이솔레이트 타입인 경우에는 진단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그런 진단 아노말리인 것 같습니다. 댄디워크 말포레이션은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세레브럴 버미스가 작죠. 그래서 에이제네시스라든지 하이포플라지아가 와서 이런 포스벤트리클이 시스틱하게 딜라테이션이 되면서 이런 텐토리움하고 토큘라가 위쪽으로 어벌드 로테이션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이 굉장히 시스틱하게 많이 커져 있고 이거를 뭐 놓치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댄디워크 말포레이션을 진단할 때 클래식한 트라이아드를 보시면 버미스가 일부나 아니면 뭐 완전히 에이지네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티어
포사 쪽이 지금 보시면 에이지네시도 포스티브 포사 쪽이 굉장히 시스틱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 사지탈 뷰를 봤을 때, 미드사이탈 뷰를 봤을 때 이 텐토리움하고 토큘러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버미스고 올라가 있고 뒤에 이 시스틱하게 넓어져 있는 것들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정상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쪽 공간과 이 토큘러가 올라가 있는 위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댄디워크 말포메이션 예후를 보면 이제 사실 이게 태어난 애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표된 거 보시면 이제 유로 디벨롭먼트 임페어먼트 지도상 58.2% 정도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 인펀시나 어린 차일드후드의 모탈리티도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텔리전트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거는 범위한 어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관련 동반 기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프레텐트리 아니멀려도 동반됐는지 아니면 다른 신드롬하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과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댄디워크 말포메이션이 진단됐을 때는 뭐 다른 동반 기형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대로 살아서 이제 얼리 차일드 후드까지 가게 되면 35에서 50% 정도는 노멀 인텔리전스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포치는 아노멀리는 아닌데 그럼 DDX 해야 되는지라서 말씀을 드리면 폴스 벤트리클이 이렇게 발달할 때 포스트리어 멤브레인스 에러리어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위가 인페리어 아래쪽으로 폴스 벤트리클 프로트루전 하면서 나오는 게 브레이크 포치 부위. 이거는 노멀입니다. 그래서 버미스는 정상인데 이 공간이 밀려서 이렇게 포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버미스는 정상이고 뒤에 시스틱한 포션이 있지만 그다음에 또 괜찮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폴스 벤트리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폴스 벤트리클이 이 서브 아라코이드 스페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상으로 보고 다른 이런 시스틱한 리전과 간별을 확인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포치를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그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마치 범위에 에이전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범위에 에이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스 때문에 밀려서 여기가 빈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노멀 엠브로이드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아노말리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 시스터나 마그나도 시스틱 포트를 보시고 저희가 그 시스터나 마그나 정상 10mm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만 늘어져 있고 버미스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트 메가 시스터나 마그나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미스는 인텍트하고 세레벨럼에 어떤 디스토리도 없고 그래서 아라크노시스트 나중에 나오지만 좀 간별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한 경우에는 굉장히 예고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멀 디벨롭먼트 과정 중으로 우리가 좀 카운셀링을 할 수 있지만 동반경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피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라크노시스트는 포스트리어 포스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스프라센트리얼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이게 포스트리어 포스 쪽에 생기면 다른 이런 시스틱한 그 아노말리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한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만 이게 그 서브 아라코이드 스페이스와 벤트리클 시스템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었고 보통은 이제 브레인 말 디벨롭먼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코이드는 흔하진 않지만 포스트 포스에 있을 때 그 DDX가 돼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포스가 이렇게 시스틱하게 이미지 되어 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포스트 벤트리클과 시스템 마그나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냐 없냐입니다. 없으면 단순히 메가 시스템 마그나입니다. 그렇지만 있을 때는 이 어브노멀한 그러니까 버미스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드사이탈 플랜을 그 트랜스세레벨럼 쪽으로 잘 볼 수 있게 잡아서 텐토리움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미스 자체가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텐토리움이 올라가 있으면 댄디워크 말포메이션이고 버미스만 비정상이고 텐토리움은 자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범위한 하이포플라지아. 버미스도 정상이고 텐토리움도 정상이다. 그러면 노멀 스트럭처의 브레이크 포지시스트로 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소개를 30분 만에 끝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요약을 하면 포스는 뭐든지 간에 CSP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피드 브레인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CSP가 잘 안 보이거나 약간 쉐입도 좀 다르거나 하면 미드사이즈 그램 또잘 잡히면 코나 플랫까지 잡아주시면 사실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아노말리가 있는지 이벨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스티리어 포스와 시스템 말포메이션이 있을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폴스 펜트리클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버미스와 템플의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좀 감별을 하고 여기는 노멀 엠브로이드 스트럭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별을 해서 이해를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인 아노말리가 진단이 되면 관련된 CNS나 다른 CNS, 그러니까 다른 장기에 아노말리가 있는지 꼭 잘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요. 예후 상담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메이저 아노말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네틱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지금 홀 엑솜 시퀀시, 홀지노 시퀀시, 프리네이탈로 사용이 안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과의 연관성이 되게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CME 포함한 이런 제네틱 스터디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